네, 안녕하세요. 이현경의 작은 방 큰 토크의 이현경입니다. 갑자기 자세를 곧잘. 네. 저희가 이 작은 방 큰 토크가 제가 찾아보니까 2월 10일 날 첫 방송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동안 추운 겨울 지나고 봄 지나고 대선 지나고 이제 더워질라 그래요. 아마 저희 독자분들 중에는 방학이나 여름 휴가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제 좀 놀아보자라는 의미로 저희가 장소를 좀 바꿔봤습니다. 괜찮으신지요? 근데 사실 일하다가 보시면 생각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트인데요.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새로 시작하는 거에 딱 어울리시는 분이에요. 예,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 모시고 오늘 작은 방 큰 토크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병관입니다. 네. 사실 저희 위키트리 독자분들 평균 연령이 21.5세예요. 저보다 조금 많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김병관 의원님을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럴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면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 하면 보통 이제 김병관 의원님 뭐 문재인 대통령 영입 2호 뭐 혹은 게임인 출신 첫 번째 국회의원 이렇게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저희 독자한테는 뮤 오리진과 뮤 레전드를 맡은 웹젤의 전 대표 이게 훨씬 더 네, 다가갈 것 같습니다. 게다가 흑수저 청년에서 게임 업체 대표 국회의원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가 한 번은 도전해보고 싶은 길을 먼저 가신 분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급속히 친해지시라고. 네, 반갑습니다. 네, 오시자마자 저희 강연을 좀 진짜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네. 김병관 의원과 심리적 거리를 아주 좁힐 수 있는 5분 미니 강연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김병관 의원의 도전기 한번 얘기를 잠깐 들어봐도 될까요? 오자마자. 반갑다는 거를 갑자기. 네, 여기 저희가 따로 카메라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또 독자분들께서 보시면서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피해드릴게요. 오늘 김병관 의원의 5분 강의를 잠깐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 박수도. 네. 당황스럽네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이고요.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게임회사 웹젠이라는 회사에서 대표도 하고 이사회 의장 이런 걸 했었고요. 그 전에는 NHN 네이버 이런 데서 일을 했었습니다. 2000년도에 처음 창업을 했었는데요. 그때가 제 나이가 만으로 하면 27살 때 창업을 했어요. 선배들, 친구들, 후배들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뜻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창업을 하게 됐었는데요. 뭐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어린 나이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패기로 뛰어들었었고 혹시 뭐 안 돼도 어떻게 되겠지 뭐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뛰어들었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정말 무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일푼에서 다 어린 애들이 시작을 했던 거여서. 근데 이제 지나고 보면 제가 정치에 들어오게 된 계기이기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창업 처음 시작할 때는 만약에 거기서 실패를 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길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사실 제가 창업할 때보다는 상황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경기도 조금은 더 좋아졌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들도 좀 좋아졌는데 가장 크게 다른 거는 저는 그때 만약에 실패했어도 다시 뭔가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희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희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는 것도 만약에 실패하면 나중에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시작들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 막 저는 이제 창업을 했었지만 그전에도 저는 소기업을 다녔었거든요. 요즘은 벤처라는 말, 스타트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제가 대학 졸업하고 갈 때는 그런 말도 안 했고요. 연소기업, 정말 작은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25명 되는 회사에 들어갔었는데 그때도 비슷했었는데요.
하고 중소기업에 잘 안 가려고 하죠.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계속 중소기업의 가능성이 있고, 과거보다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어떤 격차들도 많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하게 되고, 그리고 원하는 일자리랑 좀 많이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리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뭔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젊은 청년들이 미래의 희망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제가 창업하고 회사 시작하고 이럴 때 직장 잡았을 때랑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불과 십몇 년 차이인데 왜 이렇게 세상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정치에 들어오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 청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뭐 저희 때도 사실 힘들어 했던 건 비슷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 뭐 3포 세대니 M포 세대니 그리고 뭐 헬조선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소위 어른들은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약간 꼰대스러운 거 제일 싫어하는데 뭐 니들이 노력을 안 해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 우리 청년들이 사는 시대가 많이 달라져 있고 그만큼 힘들어져 있는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니고 회사 창업하고 그리고 우리 뭐 젊은 청년들이랑 지냈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 정치에 좀 녹아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희망적인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치 들어온 지 이제 1년 반 됐는데요. 1년 반 동안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큰 일들이 일어났었죠. 국가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불행한 사건이기도 했는데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 와중에 뭐 그 결과로 지금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돼서 조금은 더 상식적인 대한민국이 된 것 같아서 조금은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우리 당이고 제가 뭐 선거운동 했던 분이 대통령이 돼서이기도 하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는 좀 상식적인 나라가 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선 지 한 달 좀 넘었지만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좀 정상적인 나라로 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시간이 5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막 두서없이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좀 바꿔서 찰까요? 네. 이거요? 네. 네. 제가 계속 들고 있었는데, 마이크가 이걸로 조금 바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어떻게 오늘, 김병관 의원의 말하자면, 27에 아무 생각 없이 작업했다가 국회의원까지 돼서 지금까지 얘기를 저희가 좀 들어봤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의원님. 이게 어디, 기억나세요? 어디 전시회네요? 네. 지스타예요? 네, 지스타라고 합니다. 네네네. 네. 이 게임하시는 모습을 사실 게임 업체의 대표이신데, 네. 이게 되게 낯설게 느껴지네요. 네, 저는 네. 이제 국회의원이신 모습이 더 많이 봐가지고. 네네네. 실제는 게임을 잘 하시는지요? 게임을, 이거 이상한 질문 같긴 한데, 어때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축구를 잘해서 축구를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게임을, 사실은 이제 회사를 다닐 때는 업무적으로 했었으니까. 그죠? 네. 네네. 제가 재밌어서 게임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고요. 업무적으로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즐기시는 게임은 뭐예요? 혹시 두더지 잡기 뭐 이런 거? 뭐 지금은 이제 정치 들어오고 나서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게임을 자주 하진 못하고 제가 정치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임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뭔데요? 이런 말해도 되는 거예요? 말해도 되는 거예요? 되겠죠, 뭐. 네. 그 프렌즈팝이라고요? 예. 네, 재작년 말에. 어.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나온 게임들은 사실 별로
접할 수가 없었어요. 업데이트가 안 되는. 네네네. 그죠? 이제 뭐 의정을 하셔야 되니까. 뭐 작년에 포켓몬 이런 것도 네. 한참 또 인기여서 잠깐 깔았다가 뭐 사실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잡으러 또 가야 되는데. 그러게요. 네. 여기 어디죠? 포항? 네. 포항? 네. 뭐 이런 데도 가야 되고. 강릉 뭐 이런 데 가야 강릉에도 가야 되는데 되고 뭐 갈 그러는데. 수가 있나. 네. 네. 여의도에 있었으면 그죠? 여의도에서 출몰했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서. 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저희 집 비디오 가게를 했었는데, 비디오 가게 하는 동안 모든 비디오를 섭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거랑 그게 업인 거하고 또 즐기는 건 좀 다른 문제니까. 근데 업 할 때도 재밌죠. 네, 그래요? 근데 그게 다르죠. 재미없는 것도 다 해봐야 된다는 게. 네, 비디오 가게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재미없는 것도 봐야 다 되는. 봐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손님한테 권하려면. 네. 그래서 웹젠 의장 출신이시니까 뭐, 그 전에 유명한 게임이라는 뮤 오리진이나 네네. 뮤 레전드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새로. 뮤 오리진 한참 했었죠. 오랫동안. 네, 오랫동안. 네. 예. 이제 게임 회사 하면 출시 전부터 하니까요. 출시 전에 짧게 하면 몇 개월, 뭐 길게 보면 수년 동안 똑같은 게임을 계속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이 노동이네요, 정말. 그래도 재밌게 하는 노동이니까. 네. 뭐 축구, 야구 이런 것도 그거를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중노동이잖아요. 맞아요, 뭐, 맞아요. 네, 재미로 네. 하는 거지. 네. 네. 원래 넥슨에서 첫 직장 생활이셨어요? 처음에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때 이렇게 넥슨에서 일을 했었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굉장히 큰 회사긴 한데, 그때가 25명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아니,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 경영 전공이시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 서울대 나와서 카이스트 가면, 뭐 이렇게 컨설팅 회사 뭐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기업 네. 컨설팅도 많이 하고, 안철수 전 대표처럼 사실은 경영 전공하셨으면 교수가 될 수도 있고 한데, 네네네. 게임 회사 하면 되게 좀 낯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대학원을 좀 달라서. 대학원을 갈 때는 교수를 한번 해볼까 아, 그 생각도 있었어요. 생각하고 대학원을 가긴 했었어요. 네. 네, 뭐 가자마자 생각을 바꾸긴 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컴퓨터 동아리를 만들어서 네. 동아리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대학원 가서도 그렇게 했었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만난 분들 어떤 분을 만나서 뭐 게임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 넥슨에도 가고 그렇게 됐었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 친구들은 제가 경영학과다 보니까 일단 CPA, 네. 그러니까 회계사 뭐.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증권사라든지 그쵸, 그런 쪽 많을 것 같아요. 저희 졸업할 때는 이동통신사가 최고의, 꽤 뭐 지금도 뭐 그죠, 급여를 많이 만만치 주지만 뭐 이동통신사라든지 이런 데 많이 갔었고 저처럼 이렇게 조그만 회사 이름도 당시엔 이름도 없을 그죠, 때니까 네. 그런 회사 간 친구는 저밖에 없어가지고요. 약간 제가 별종이라고 친구들이. 조금 약간 그런 선택을 할 때 머리로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지만 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괜찮으셨어요? 잘 될까? 그리고 뭐 친구들하고 비교도 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연봉을 뭐 차이도 많이 났을 텐데. 연봉 얘기를 하면 약간 그런 게 있긴 했었죠. 그 당시에는? 네, 당시에는. 뭐 당시에도 많이 받는 친구들이랑 저랑 비교를 하면 거의 한 4, 5배 정도 났었고 평균적으로 봐도 한 2, 3배 정도 났었으니까 근데 이제 원래 친구들끼리는 연봉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의상하니까. 그러죠. 네. 맞아요. 예. 뭐 그냥 술이나 밥은 그 친구가 사는 걸로. 네네. 대충 그렇게 정리하면 네네. 돼. 그 월급이 밀려서 못 나오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급여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네. 그게 제가 한 달에 80만 원씩 받았기 때문에. 네. 근데 게임 산업이라고 하는 게 두 네. 가지 측면이 있어요. 산업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육성해서 잘 나가는 산업인데 또 엄마들이 또 게임 그러면 애들이 빠질까봐 이런 거기 때문에 게임이 그러면 규제 뭐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서 옛날에 장관상도 받으셨는데 뭐 이런 걸 만드냐는 얘기를 장관이 상 주면서 얘기했어요. 네, 진짜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장관 상을 주면서? 네. 잘했다고 상을 주면서 왜 이런 거 하냐고? 그러니까 뭐 지금도 사실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한편에서는 이게 문화 컨텐츠라고 해서 문화산업으로서 문화예술로 그쵸. 보려고 하는 시각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게 인터넷 뭐 정보통신 기반의 어떤 컨텐츠, 디지털 컨텐츠다 보니까 어떤 하이테크 산업으로 그쵸. 봐주기도 해요. 제가 이제
받았던 상은 약간 기술상이었거든요. 기술적으로 되게 잘해서 네. 잘 만들었다고 해서 상을 받았는데 그분 입장에서 보면 이런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왜 게임을 그렇죠. 만드나? 하필이면 게임이냐는 거죠. 다른 거 해도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 제가 장관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찍히면 어떡하려고. 얼마 전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장남인 문준용 씨가 네네. 모바일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14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이용자 6만 명이면 성적이 좋은 건 아니라고 그러던데. 좋은 건 아니죠. 네, 네. 선배로 봤을 때 뭐 좀 조언을 해준다면? 제가 게임을 해보진 않아서 네. 뭐 게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는 이제 게임이 뭐 저 게임을 잘 몰라서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그러니까 뭐 사용자가 많은 게임이든 아무리 사용자가 적은 게임이든지 간에 그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또 그 다음에 개선시켜서 또 다른 게임을 만들게 되면 그것보다 네. 훨씬 더 좋은 게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 게임을 만들자마자 그게 대박나고 성공하기는 요즘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한 해에도 수백 개의 게임이, 그러니까 한국 게임만 해도 1년에 수백 개의 게임이 나오니까. 근데 그 중에 정말 성공했다라고 할 만한 게임은 뭐, 불과 한 20개도 안 되거든요.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게임도 마찬가지고 제가 사업하는 후배들한테 너무 단기적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라. 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평생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이 게임이라는 게. 하지만 처음에 회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이런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 보면, 뭐 짧게는 한 6개월 안에 뭔가 승부를 보려고. 네. 6개월 후의 미래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후배들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최소한 뭐 게임 같은 경우는 2개, 3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간 정도는 상정하고 고려하고 시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의원님 맞는 말씀인데 사실 시작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 버텨줄 자금하고 그럼요, 예. 그 투자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니까 뭐 저는 그쪽 분야를 잘 모르지만 참 애가 타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을 투자한 사람은 언제 나와? 뭐 몇 명이 들어왔어를 막 끊임없이 물어볼 텐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의원님이 이제 계시면서 지원해주고 또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실리콘밸리처럼 그렇죠. 네,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문제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그러니까 회사를 시작하는 그죠? 사람들도 그렇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한 번 해서 안 되면 끝이에요. 그게 너무 무섭잖아요. 사람 아무리 삼사판이라는 게. 그럼요. 인생이.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제도적인 문제점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도적인 문제들 때문에 한 번 실패하면 다시 뭔가 더 이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생기죠. 자, 지금 댓글이 달렸는데 김병관 의원 국회의원 자산 랭킹이 뭐예요? 그리고 그건 제가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게임 산업에 몸담았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두 직업이 서로 도움이 되는지 돼요? 그러니까 게임 회사를 했던 게 지금 국회의원 하면서 도움이 되냐 이런 돼요? 말씀이시죠? 그럼요, 도움 많이 되죠. 제일 도움이 되는 건 일단은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젊잖아요. 네. 제가 회사에 있으면서 저보다 나이 많은 저희 직원이 한 700명 정도 됐는데 네. 저보다 나이 많은 직원이 10명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저보다 대부분 다 어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게임에 종사하는 분들 대부분 다 어리다 보니까 젊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같이 어떤 젊은 감각을 좀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에겐 진짜 또 와닿는 것 같아요. 아까 왜 이제 환경이 좀 열악하잖아요. 직원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얼마 전에 무한도전 보니까 막 40몇 시간씩 근무하고 집에 잠깐 갔다가 와서 씻고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사실. 네네. 그래서 그 게임 기업이 근무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야근도 많고 야근이 뭐예요? 밤샘도 너무 많고 네네. 그런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이제 요즘 이제 특히 뭐 한두 업체가 특히 그런 심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맞아요. 네.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그렇게 심하게 하는 데는 많지는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아니, 뭐, 당연히 법적으로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과거에는 게임 하나를 만드는 데는 정말 뭐 빨리 만들면 3개월, 6개월 이렇게도 만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만들 때는 이제 저도 그렇고 좀 젊을 때는 3개월, 6개월 동안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할 수 있었죠. 근데 요즘은 게임을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요, 1년, 2년, 좀 길게 만드는 건 4년, 5년 이렇게 만들거든요. 네.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몸이 망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예전부터 그렇게 회사를 운영했거나 그렇게 일을 해오셨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 상황이 변화된 상황을 어떻게 보면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작년 올해 어떤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자정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문제가 됐던 뭐 기업들 두세 군데서 또 자발적으로 네. 그런 노력들도 하고 이러고 네. 있는 상황이어서요. 전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좋아져야죠, 네, 그죠? 네, 생각합니다. 네. 젊은이들의 꿈이 있는 곳인데. 네, 네, 네. 네. 자, 다음은 저희가 이거 준비했어요. 웬 지적질을 웬 지적질을 아니, 괜찮네요, 그죠? 네, 네, 이거 네. 저희가 새로 준비한 코너인데 이게 네. 훅 인터뷰예요. 그래서 네. 훅 들어가서 네네 뭐 대답은 좀 곤란하실 수 있어요. 보통 사실 궁금한 거는 물어보기 되게 곤란한 것들이 사람들이 궁금하거든요. 그죠? 뭐 보통 이제 연예인들 열애설 났는데 아니라 그러는데 진짜 아니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이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답하는 사람은 좀 다소 당황스러워서 네, 네, 이렇게 네, 훅 네. 들어간 질문 하겠습니다. 훅 들어올 때 확 막으면 아까 지금 국회의원 재산 1위시죠? 네네 정몽준 의원이 계시면 거기가 훨씬 많죠. 아 그러세요? 네네네 그분이 이제 안 계셔서 1위 되시고 그렇죠. 네. 자 1,600억 원으로 집계가 됐대는데 주로 네네. 주식이에요. 그렇죠. 네. 네. 1,600억 원. 게임 회사 대표의 자산가시잖아요. 네네네. 굳이 국회의원에서 명예까지 갖추셔야 했습니까? 돈도 많은 돈도 많은 사람이 권력까지 가져야 되냐는 아. 발칙한 질문이에요. 저는 국회의원이 어떤 권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누려본 권력이 없어요. 아직 아직 1년밖에 안 돼서 그런가?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뭐 굳이 권력이라고 하면 국민을 대신해서 그 정부를 감시하고 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가고 이런 게 권력이라면 권력이죠. 근데 그런 정도의 권력은 뭐 저뿐만이 아니고 뭐 재산이 있건 없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한테 다 줄 수 있으면 또 가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네. 제가 이렇게 공공기 어디 가가지고 갑질하고 이러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권력이라는 거에 썩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데 집에서 반대 안 하셨어요? 기업하시는 분이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 같이 그 기업을 하시던 분이 이제 정치를 하는 거를 주변에서 기업에도 타격이 오니까 네네네. 네, 말렸을 것 같아요, 집에서는. 많이 말렸죠. 부부싸움도 하셨어요? 일단 나가라 뭐 이런. 나가라? 네. 말리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이제 회사를 하면서도 뭐 그래도 좀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죠. 이 업계나 이제 그쪽 동네에 가면 저를 알아보지만 우리 가족들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정치인이 되는 순간 전 국민한테 알려지게 되는 거고 그쵸. 또 정치인들 본인도 힘들지만 그 가족들도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네. 피해를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반대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이제 뭐 지금도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국회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의 크기가 작다고 생각하면 작고 또 어떻게 크다고 보면 되게 네. 크잖아요. 그래서 이 기존의 삶을 포기하고 할 만큼의 어떤 가치가 있느냐 정치라는 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집에서 우리 아내랑 아이들이 좀 많이 반대했죠. 아이들도 반대했어요. 그럼요. 네. 저희 딸이 지금도 항상 하는 얘기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정치인의 말은 못 믿는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니까. 네. 공격 포인트군요. 이렇게 공격 네, 포인트. 네, 네. 정치인의 말을 믿을 수 없어. 이런 거예요. 근데 김병완 의원 제 기억이 맞다면 의원님 서 계시고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네, 네, 네. 소개하고 이런 네, 네, 네. 모습이었잖아요. 네.
이제 그때 했던 인터뷰가 저 되게 기억에 남는데 2017년에 21.5세의 김병관 청년이 있어도 지금의 김병관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흑수저에서 흑수저보다 더한 에서 지금의 성공한 기업이 혹은 정치인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보세요. 2017년이면? 2017년이면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창업하고 할 때를 비교해보면 네. 그 노력은 하겠죠. 그때처럼 살려고 노력은 할 텐데 아마 자신감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대학 졸업하고 시작할 때는 뭐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뭐 어디 취직이라도 하겠지. 그리고 뭐 설마 밥이야 굶겠어? 이런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있었죠. 자신감이 있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내가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작년에랑 뭐 특히 그 정유라 뭐 최순실 문제가 정유라 특히 문제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한 사람의 문제 같지만 이게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가 퍼져 있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그게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 공정하다거나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잘 될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예전에는 소위 뭐 잘 살고 소위 말하는 중산층 네. 이렇게 이런 흑수저에서 금수저 되고 이런 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 가는 상황이 많이 돼버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뭘 벌고 그 뭐 대출을 갚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때가 상실감이 더 크잖아요. 열심히 하면 사실은 나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안전금으로 좀 네네네.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사실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시다가 뭘 건너갔어요. 네. 안 건너갔어요.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적임자. 아, 네. 뭐 중소기업과 관련된 뭐 우리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실려나 모르겠네요. 제가 안 물어봐서. 만약 오면 어떻게? 요즘에 그 유시민 작가 말로는 국회의원분들이 그렇게 전화를 열심히 받으신다고. 제가 전화 받아야 되는데 방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았네. 그 전화일지도 모르는데. 혹시 뭐 그런 얘기들을 들으신 적은 있으세요? 사실 중소기업에 이제 그 힘을 준다는 의미에서 그 장관 자리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언론에서 네.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고맙죠. 그렇게 봐주시니까. 뭐 현실화가 안 돼서 그렇지. 혹시 오면 갈 생각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사회적으로 뭐 행정 경험이나 국회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정 할 사람 없으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중소기업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 규제 내지는 여러 일을 해보신 분이 하시면 좀 더 네. 이제 체화가 되니까 네네. 거기 업계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좀 다가가는 정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있겠죠. 그죠? 네, 저는 네.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걸 할 때도 그 점 때문에 제가 이제 기업인들 만나고 국회에서 활동할 때도 한 번 더 제가 얘기하는 걸 한 번 더 들어주시고 네. 좀 더 진정성 있게 받아주시고 이러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바뀌어서 이제 여야 네. 공수가 바뀌었잖아요. 네. 본인 느끼세요? 물론 국회의원 되신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네. 급격한 변화를 겪으셨잖아요. 뭐 여당 된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여당이니까 정부에서의 태도도 조금은 다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얘기하면 조금 한 번이라도 더 들어주고. 더 들어봐 주시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오늘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오늘 인사청문회 얘기 때문에 뭐 협치다 아니다 뭐 지금 난리도 아닌데 인사청문회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음주운전 3번 걸리면 뭐 삼진아웃 시킨다 뭐 이런 기준 만들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예전엔 위장전입하면 막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뭐 이렇게 투기나 교육의 목적의 위장전입이 아니면 좀 감안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네가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불륜이냐 뭐 이런 그렇죠. 예, 예. 비판이 있는데 본인 생각 어떠세요? 저는 뭐 어떤 사람을 보는 눈은 네. 어떻게 딱 하나의 잣대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긴 하죠. 세상에 사연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맞는 말씀이에요. 예. 물론 어떤 기준이라는 건 있어야겠지만 어떤 그 사건이 발생한 이유가 뭐였을까? 네. 그런 것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여도 네. 그 사람을 왜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보잖아요. 그거에 따라 처벌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 방위면 무죄가 되는 거고, 정말 악의적으로 뭔가 계획된 범죄면 중범죄가 되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사람을 죽였느냐 아니냐보다는 그 앞에 이유들을 봐줘야 되는데, 뭐 이번에 인사청문회의 어떤 기준이라는 것도 어떤 의도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했는지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상황이 못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정치인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이제 인사청문회 나오는 분들의 개개인의 개인적인 거가 제가 궁금하지 않거든요. 뭐 그들끼리 노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국회의원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들끼리 노는 것 같고. 네. 저는 저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 만약에 그런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으면, 네. 그거는 사전에 걸르던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부분들을 비공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 공수였을 때도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냐는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는 우리가 그때 후보자 내세웠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우리가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 인사청문회 제도가 처음 시작된 게 김대중 정부 그렇죠. 때 예. 시작됐잖아요. 이제 그때 이후로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나왔던. 우리 당에서 2번 하고, 저쪽에서 네. 2번 하고, 이제 이번에 온 거잖아요. 네.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계속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게 공수가 바뀌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번만큼은 정말로 여야가 네. 한번 모여가지고, 그쵸.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말씀드리면,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어쨌든 인사청문회 통과해가지고, 장관이 돼도, 국민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그 사람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그냥 단순히 의혹이었는데, 의혹 네. 제기가 돼서 네. 통과가 됐는데, 나중에 국민들은 그 의혹이 사실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훌륭하신 분도 뭔가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는 걸로 계속 생각들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쵸. 우리 사회에서 어쨌건 중요한 지도자인데, 장관이나 총리도 그렇고 지도자인데, 지도자를, 우리 나라를 끌고 가는 분들에 대한 존경심 같은 거를 못 가지게 만드는 이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어쨌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사적인 부분은 좀 비공개로 하고 걸릴 건 사전에 좀 걸렀으면 그렇죠.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처음에 정치 입문하실 때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때 상황이 좋지는 않았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네네. 경우에는 이미 또 한 번 나가셨잖아요. 많이 나갔죠. 그렇죠. 많이 나가시고 이제 표창은 의원이 문재인 남자 1호, 그 남자 2호로 들어오셨었는데, 네, 저 아직 그때 기억나거든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김병관 의원을 참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사진 좀 볼 수 있어요? 줘봐요. 보통 이제 요즘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많아서 별명이 네네. 인이잖아요. 우리 네네네. 인이. 근데 너무 막 귀여워하는 모습으로. 네. 보통 이렇게 만나시면 대면에서 애정이 느껴지십니까? 애정이요? 네. 남녀 간의 애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럴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좋아하세요. 좋아해주세요. 네. 우리 대통령님 뿐만이 아니고, 당시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우리 당이 되게 어려울 때, 그쵸, 굉장히 어려웠을 저나 이제 때였으니까. 사람들을 네. 데려온 거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 당이 되게 절박했거든요. 그때 어벤져스로 활동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부여돼가지고. 이제 되게 절박했었고,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의 큰 변화를, 원래 정치를 생각하셨던 분들이 그쵸. 거의 없잖아요. 네. 엄청난 변화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한 분 한 분에 대한 애정이 되게 컸었고. 크세요. 그리고 우리 당의 이제 원로분들, 이 당에 대한 애정이 되게 또 강하시잖아요. 네. 그분들도 저희 이렇게 봐주실 때 정말 눈에서 정말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 게 느껴질 정도로 되게 좋아해 주시죠. 요즘 대통령 인기가 너무 좋기는 한데, 평소 성격은 어떠세요? 대통령 네. 성격이요? 성격이 없는 데서 물어보면 뒷담화 되는 거예요. 성격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무뚝뚝하다고 느낄 수도 말씀이 있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렇죠. 네. 무뚝뚝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융통성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근데 되게 이 사람에 대한 배려랄까요? 예, 이런 게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 잘 들어주시고. 그래서 추미애 대표님이 그런 얘기 하셨던데, 그냥 경상도 남자. 예. 근데 그 집에도 저희 아버지 네, 같은. 그 집에서 네, 이렇게 말이 한 5마디가 안 되고 뭐 이런. 근데 참 따뜻하신 분이에요. 예, 마음 참 따뜻하신 분이고. 네. 항상 그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 그냥 지나치지 않고. 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현충일 행사 6월 6일 현충일 행사 때도 그렇고 5.18 광주 가셨을 때도 네. 그렇고 거기 그분들 어떤 사전 각본에 의해서 이렇게 뭐 가서 안아주시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좀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면 네. 사회 어른으로서 좀 보듬어 줘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렇게 좀 그런 따뜻함이 있는 분이죠. 근데 요즘에 그런 게 굉장히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야당이 조금 불리한 지형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패러디에서 김병건 의원이 올려준 사진이 있는데 좀 보여주세요. 이게 나오는데 좀 걸리네. 이건 뭡니까? 병광고? 이건 뭐예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니,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어떤 다른 분이 만들어 만들어서 주신 건데, 올려주신 거예요? 저게 로봇 병관. 병관 보시군요. 네? 네. 네. 우리 병관이 닮았는데. 네. 근데 팬들이 젊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네. 그쵸. 저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런 장면을 이렇게. 네, 저희 아무튼 로봇 병관 해가지고 인상 좀 쓰지 말라고. 좀 웃는 사진 좀 올리라고. 뭐. 로봇과 표정이 비슷하다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병관고, 그러니까 알파고의 네, 알파고처럼 병관고. 아까 네. 그 로봇 그것도 해놓고. 네. 저희 작은 방에 오면 공식 질문이 있어요. 네. 대선 나가실 건가요? 벌써 그런 것들을. 오면 다들 네. 저희 독자분들 항상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박주민 의원도 오셨는데 물어봤었어요. 근데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원을 더 할지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셨었거든요. 네, 네. 어떠세요? 저는 우리 세상이 제가 원래 정치에 들어왔던 하나의 목적이라고 하면 세상이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뭔가 후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되돌려 놓고 싶다. 그러니까 어디 맨 위에 끝에 올려놓는 거는 제가 할 역할은 아닐 수 있고요. 다시 선순환 되는 구조로 턴어라운드 하는 그렇게까지는 제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자리가 혹시 대통령이어도? 근데 이제 그거 현재 이번에 대선 작년에 탄핵과 올해 이제 대통령 선거 하면서 저는 1차적인 목표는 솔직히 이뤘어요. 정권 창출을 했으니. 네네. 그래서 뭐 제가 작년에 4월 13일 날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네. 우리 지역에서 이제 제가 당선됐다고 우리 같이 선거운동 하셨던 분 좀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죠. 되게 좋아하시고. 근데 굉장히 의외였거든요. 네네. 상대편도 되게 강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저는 제가 국회의원 하려고 여기 정치 시작한 거 아니다. 대통령 하려고 나온 거다. 아니, 대통령을 만들려고 왔죠. 안 넘어오시네. 네. 훅 들어가는. 그래서 그때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뛰어주신 것만큼 내년 대통령 선거에도 열심히 같이 좀 해달라고. 그 말씀을 당선되는 그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저희 동네에 계신 분들한테. 그래서 그 후로 저희 당원분들, 지역에 계신 분들 정말 열심히 같이 해주시고, 이번에 또 정권 바뀌고 이러면서 저는 1차적인 목표는 이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목표라고 하면 일단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좋잖아요. 네. 이 분위기를만 그냥 5년 동안 쭉 유지할 수 있으면. 어마어마한 생각인데? 네네. 네임덕 없이 쭉 가자는 거잖아요. 그럼요, 보통. 그럼요. 후반에 가면 20%, 30%인데 80% 그냥 쭉 가신다는 뜻이군요. 20, 30인 경우도 잘 없었고요. 심한 경우는 한 자리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대부분, 근데 대부분은 10%대로 떨어져요. 우리 정치 구조가 그렇기도 하고.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도 저 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때 90 이런
숫자가 나와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고 막 그렇게, 했었군요. 김영삼 때, 네. 초등학교 다니셨구나. 네. 비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건 굉장한 꿈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레임덕 없이 쭉 정권을 잘 하는데 뒷받침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니까. 네. 이제 예. 그게 저희 역할이기도 하고. 네. 근데 오실 때 제2의 안철수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정치권 네, 입문하실 네, 네, 때.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안철수 전 의원, 지금이죠. 안철수 전 의원을 겨냥한 인재영입이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었는데 그분의 기업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후회하세요? 그 말한 거. 아니, 저는, 제가 뭐, 뱉은 말인데, 뭐, 그거 가지고 후회를 하겠어요. 네. 아니, 다른 표현을 할 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정치인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저랑은 좀 안 맞는다는 얘기를 했죠. 네. 근데,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대선 같이 치르셨잖아요. 네, 어쨌든 말하면 적진인 거죠. 예, 그 상대 라이벌이었었는데 라이브는 아니고 상대 장수지. 네. 참 뭐죠? 상대, 치르셨잖아요. 네네. 정치인 안철수에 대한 나름의 평가가 좀 바뀌셨어요? 그 대선 치르시면서? 아니요. 저는 이제 사실 작년에 그 인터뷰 이후로,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굉장히 안철수 의원에 대한 평가. 생각이 어떤 거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정치인 이전의 안철수에 대해서는 정말로 존경할 만한 분이고 박수 쳐주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셨고, 근데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안철수 의원, 전 이제는 의원? 네. 는 저는 솔직히 마음에는 안 들어요. 어떤 네. 부분이 제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분이 정치를 왜 하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목적이 뭔지. 어떤 그게 혹시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혹시 개인의 욕심은 아닌가. 저는 정치인이면 사회를 바꾸고 바꾸려고 싶은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안철수 의원도 그런 마음이시겠죠. 선한 의도를 시작하셨겠죠. 예. 근데 제가 봤던 모습의 몇 가지의 단면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저는 좀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솔직히 좀 실망스러웠어요. 당시에도 당 쪼개고 나가시고 그런 부분들. 제가 그때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세월호 그 현장 얘기도 있었잖아요. 어쨌거나 당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당을 만드신 분이라서 새정치민주연합. 당을 만드신 분이 당을 떠날 때는 뭐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일단은 저는 정치를 계속 하실 거면 떠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만약에 당을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면 나가서 어떻게 보면 당을 새로 만들고 이런 모습은 저는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가게 하신 건 아니고요. 바깥에서 그렇게 보이시죠? 나갈 그렇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뭔가 있지 않았냐. 아니, 누군가는 나가는 걸 바랬을 수도 있죠. 근데 하지만 이게 이제 뭐 사람의 문제라는 게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내보내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그걸 가지고 또 나가려고 또 했을 텐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죠. 거기에 새로운 묘수를 찾든 정치적 해법을 찾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예, 상황 그래도. 그리고 이게 자기 혼자 하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도 우리 당이라는 걸 생각하고 당연하죠. 우리 그 당원을 생각하고 지지자들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함부로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라는 말씀인데 끝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요즘 이게 유행이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책들. 죄송해요. 전 못 읽어봤어요. 네. 근데 이 책이 엄청 많이 팔렸대요. 네네네. 근데 다들 4차 산업혁명 얘기도 하고 얼마 전에 미래부 장관도 임명이 됐었는데 네. 젊은 우리 독자들은 그럼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대체 우리는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냐 이제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속에 있는 말 나오니까 말 빨라지네. 네. 전문가시니까 네네. 우리 젊은 독자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쪽집게처럼 여기다 이건 아니어도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야 내가 앞으로 내가 마흔이 되고 의원님 나이가 됐을 때 내 분야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 내지는 공부라도 뭐 이거 좀 해라.
요즘 보니까 영어공부도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번역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럼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세요? 뭘 하죠? 뭐 하면 좋을까요? 열심히 놀아야죠. 놀아요? 이 책이 정말 많이 팔렸잖아요. 엄청 많이 팔렸대요. 이 책을, 이 책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셨겠죠? 내용을. 그건 몰라요. 네, 사는 네, 것과 네. 읽는 게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하긴 뭐, 네. 베스트셀러의 기본 조건은 사되 안 읽어야 그게 베스트셀러의 최고라면서요. 조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네. 많이 팔리는 책의 조건이라고. 많이 읽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건 이 책은 우리 사회에 어쨌든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우리 사회를 네. 우리의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한번 고민해보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아서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역대 어떤 산업혁명의 결과로 세상이 더 안 좋아진 적은 없거든요. 산업혁명은 항상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결과로 저는 되게 좋은 세상이 한번 또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문제가 되는 뭐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쵸. 근로시간의 문제, 뭐 최저임금의 문제, 또 뭐 더 나아가면 뭐 복지, 기본소득의 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고민하면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대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그럴 필요가 없다.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근데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뭐 세금의 문제, 복지의 그죠. 문제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내가 뭘 공부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어느 과에 진학하고 어느 기업에 네. 가야 되냐 이런 거는 물어봐도 답이 없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제가 정말 당황했던 게 네. 제 아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요. 그러니까요. 아들 친구 엄마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대요. 그럼 물어볼만 하니까요. 네.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코딩 이런 거 공부하러 가야 되나요? 네. 학원 가야 되는지 이런 질문인 거죠. 그래서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답을 그렇게 했대요. 제가 우리 당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신성장 특별위원회 뭐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거기 제가 위원장인데, 네. 우리 애 아빠가 위원장인데 애 아빠도 잘 몰라요. 답변했다고. 네. 사모님께서.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4차 산업혁명이 뭐 사람마다 정의하는 게 다르지만 제가 이해하는 거는 가장 큰 건 융합이에요. 그러니까 산업과 산업 간의 융합,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융합, 그 다음에 그 피지컬과 가상의 융합. 네. 그래서 그 융합이란 얘기는 뭔가 사실 사고가 유연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농담처럼 많이 놀아야 네.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과거처럼 어떤 주입식, 뭐 암기식 이런 교육 방식, 공부 방식으로는 이 융합 시대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도 바뀌어야 되고 공부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노는 교육 그리고 뭐 어떤 입시를 위한 공부가 아니고 정말로 재미를 위해서, 그래야만 어쨌거나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는 살면서 최소한 직업을 한 2번, 3번은 바꿀 거거든요. 네.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한 20, 30년 후에는 현재 있는 직업의 한 절반 정도는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절반 정도의 직업을 가졌던 분들은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내가 대학을 가고 그 전공을 살려서 뭐 직업을 선택하고 네. 이런 생각은 일단 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직업이 뭐 한 10년, 20년 후에 바뀔 수 있고 또 한 20년 후에 또 바뀔 수 있고, 이런 전제로 뭔가 삶을 살면 좋지 않을까.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 이것만 갖고 뭐 평생을 하겠다는 생각을 좀 버리고 네네. 조금 편안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크게 이제 융합의 혁명, 그다음에 이제 속도 혁명 이렇게 속도의 하는데, 혁명. 네. 속도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빨라졌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생각이 굳어 있으면 안 돼요. 예. 생각이 좀 말랑말랑해지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마찬가지 결론인데,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을 좀 많이 하는. 놀아야 된다. 그 노는 것도 하나의 큰 경험이고. 그렇죠. 잘 놀아야죠. 네.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데 가서 놀지 말고 장소를 좀 바꿔서 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대학생들한테도 대학생들이 그러니까요. 뭐 스펙 뭐 이런 거 너무 쌓기 위해서 중요하잖아요. 네. 인턴하고 뭐 이렇게 자격증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 시대가 그래서 그런 것들 전혀 하지 마라 이렇게 하기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제가 좀 미안하긴 해요. 미안하긴 한데 어쨌건 바뀔 거예요. 세상은 바뀔 거고 그래서 뭔가 내가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그냥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안 해보던 거. 네. 네. 안 해본 거. 그러니까 요즘 뭐 여건이 되면 다 해외 한번 네. 가려고. 그러니까 그걸 스펙으로 생각하면 하지 말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걸 경험하기 위해서 뭘 해도 거라면? 하는 거고 인턴도 새로운 걸 경험하기 위해서 네. 하는 거지. 스펙을 쌓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배울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맞아요. 네, 어떤 그렇게. 자리든지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니까 그냥 본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보니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김병관 의원과 짧게 하려고 했는데 짧게 안 됐네요.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재미없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여기 거 박주민 의원 나왔었죠. 네. 제가 박주민 의원보다는 좀 나을 거예요. 전해드릴게요. 네. 자, 오늘 김병관 의원과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게 담백한 얘기들 속에 우리가 좀 캐치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지난주에 김태현 의원 나오셨다고 그랬구나. 거기보다 좀 낫겠다. 그럼요. 학교 친구이시래요, 같이. 김태현 의원이 저랑 대학교 같은 학번이고, 네. 저는 경영학과고 거기는 국제경제고. 네. 그 자신감이시다. 내 밑에 박주민, 김세현은 있다. 요거 기사를 뽑아주세요. 내 밑에 네. 박주민, 김세현 있다, 이렇게. 안 돼. 근데 박주민 의원은 팬이 너무 많아서. 아닙니다. 김병환 의원도 많이 생기실 네.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다음에 한번 모시면 우리 독자들이 좀 이렇게 약이 되는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면 같이 고민만 해주셔도 제가 좋을 오늘 것 뭐 같아요. 쓴소리 얘기는 아닌데.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저희가 은수미 전 의원 모셨어요. 아, 정규직 문제도 있고 최근에 이제 또 알바로 새로 다들 도전을 하시니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준비를 했고요. 저희 예. 성남 시리즈로. 아, 윤세미 그런가요? 의원님이 저희 이제 성남 중원구. 아, 그렇구나. 네. 제가 성남 분당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시리즈로 좀. 네. 저희가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여튼 모르셨어, 지금. 네, 저희가 그래서 은수미 의원님은 지금은 또 현직이 아니시고 그래가지고 네. 저희는 그런 노동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했는데 본의 아니게 또 그렇게 됐네요. 네. 예. 자, 오늘 김병관 의원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네. 아이고.